정치권 얘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진 총선 시계 첫 번째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최진범 교수님. 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네. 모 언론 여론 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적합도,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허.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에 올랐습니다. 허허. 1위는 이낙연 총리, 전 총리고요. 2위는 이낙연 전 총리가 32.2%를 차지했고 네. 그전까지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위를 항상 해왔거든요. 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0.1%. 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어요. 아하. 원래 이제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관심 없다, 넣지 마라 했는데 아마 이제 조사하는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랬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 윤석열 총장이 현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 때문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좀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고 나서도 보이신 행보 자체가 네. 정말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서 이분이 정말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차기 대선으로 차라리 윤석열 총장을 미는 게 어떻겠나라고 네. 하는 보수 진영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말이 있던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한다. 대선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대선 후보 적합도에 2위에 올라갔으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일단은 정치권은요. 애써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속내는 마냥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대표님보다도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일이죠. 우리 자유우파가 이렇게 여러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극우 보수 입장에서는 이 정부에 맞서가지고 철저히 싸워주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향후에 검찰총장 이후에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네. 대권 후보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와 철저하게 싸워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이 한국당에게는 네. 그리고 좀 극우 보수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매척점에 설 수 있는 좋은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범 교수님, 예.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했는데 이거 진심입니까? 진심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라고 보자. 제가 볼 때는 가슴 많이 아프시겠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대선을 목표로 하고 뛰는 거 아닙니까? 아하. 누가 봐도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 줄곧 이 일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한테 밀렸어요. 지금 어쨌든 네. 조금만 차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라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도력에 대한 상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지금 총선 끝나고 나면요.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거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쪽에 관심을 더 줄을 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엄청나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만약의 경우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거나 아니면 뭐 현격한 차이로 패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울 수 있다. 아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나 아니면 인지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드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얘기 중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깎아내리지는 않지만 약간 진영을 국한시킨다는 발언을 했던 게 극우 보수를 대표한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썼어요. 일단 평가절하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극우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로 보기에는 10%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현재 청와대 여권과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특히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 인사가 단행되고 최광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해명과 비판을 하면서 네. 오히려 윤 총장이 뚝심 있게 원칙 있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다소 늘어난 게 아닌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총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SNS로 촌철살인 많이 날리시는 분이죠. 진중권 전 교수가 뭐 한마디 했네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본인의 SNS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분이 1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제 정치를 할 뿐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아넣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붙인 말이 추미애 장관님,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어이고. 그러니 그냥 이분 총장 하실 때 얌전히 조사받고 처벌받고 끝내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제가 알기로는 진중권 전 교수가 SNS로 이제 요즘 그 정치 아닌 정치를 하는데 예. 이낙연 전 총리한테도 이낙연 씨라고 SNS에 했던 분이 예.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는 2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적으로. 그러니까 검찰과 법무부가 이렇게 충돌하고 또 의견도 국민들의 의견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 법무부가 그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제 입장이 있지만 그건 분명히 양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검찰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계속 얘기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이 잘하고 있고 법무부가 그걸 막으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거는 검찰 개혁과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깎아내는 듯한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높이는 발언을 하시는 거죠. 결국 본인은 검찰의 현재 수사는 타당하고 법무부가 뭔가 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진중권 전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했던 그 SNS 썼던 글 중에요. 김문배 팀장님 이런 얘기 글쎄요 좀 서슬퍼렇습니다. 추미애 장관님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기 썼던 말이에요. 진중권 전 교수가. 추미애 장관님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다 죽음이라고 했는데 진중권 전 도양대 교수가 사실은 진보 농객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진보 쪽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비판을 나리서기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요즘에 핫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출마 시 1위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할 뿐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한자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진보 쪽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은 진보 쪽에는 쓴 약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해 못 하시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그냥 본인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윤석열 총장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여론조사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나의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2위라는 결과를 받아보고 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대검찰청 측도 이제 앞으로 혹시나 있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좀 넣지 말아달라라는 요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국갤럽이 2월 중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주관식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관식으로 설문한 결과 그 응답이 나왔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발표해야지 특정 인물을 뺄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선관위도 이와 관련해서 지지 후보를 주관식으로 물어봐 놓고 특정한 인물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의적으로 이 인물을 빼버리면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만 후보군을 미리 설정해놓고 객관식으로 설명할 경우에 특정 인물을 넣을지 뺄지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율 판단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말 정치할 마음이 없을까요? 과거 발언으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마음이 정말로 대선이 가까울수록 변하지 않을지
왜냐하면 검찰총장 법으로 보장된 임기는 2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선 앞두고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주목되는 인물 한 명 더 있습니다. 김기화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이분이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네.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다. 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하다. 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불과 어제만 해도 힘든 일 가겠다, 힘들게 가겠다 했는데 하루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사실은 그 후보검증위원회에서 보류를 했잖아요. 추가 자료 내십시오, 추가 자료 내라고 그랬죠.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회의예요, 사실은. 최종 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시간 전에 자기 SNS 글을 올렸어요. 그 말은 본인이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아하. 최종 결정에서 아마도 출마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즉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 명예롭게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나 네. 주변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이 개인적으로 본인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총선 전체판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요소예요. 네. 부동산 문제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본인이 선당 우사의 목적에서 아마 당에서 그분을 고민했을 거예요. 개인의 문제보다 전체 총선판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 또는 이분이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당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 이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천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온 것 같고 그걸 네. 본인이 아마 깨닫게 되시면서 스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아마 이 총선 끝나고 나서 훗날 아마 뭔가 책으로 쓴다면 할 말 많을 거예요. 근데 박성매 변호사는 왜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이 나에게 뭔가 용기를 줬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실제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해창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아하. 민주당이 예비 후보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45일째 군산 바닥이 표류하고 있고 예비 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어제 SNS에서는 집을 팔아 생긴 차액 3억 7천만 원을 한국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아이고. 매각 차액보다 80만 원 가량을 더 기부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밝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자 시절 최순실 특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인연 등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읍소 전략을 펴기도 했었죠. 네. 조 교수의 활약이야 다 아는 일이고 네. 저도 기자로서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열며 촛불에 불을 댕기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라면서 본인의 역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김의겸 전 대변인 말고 지금 여론을 신경 쓰는 인물 하나 더 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전 의원도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이 제가 볼 때는 박빙의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정말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잖아요. 부동산 문제와 미투 문제는 물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혐의 없이 나와서 뭐 어느 정도 본인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휘발성이나 파급력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마 말리고 있는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출마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뜻을 접지 않아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부적격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고민정 전 대변인 당에 입당했죠? 민주당에? 김기화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당의 모든 것을 맡겨놓은 상황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당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의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민정 전 대변인 결국 입당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희비가 엇갈렸네요. 예,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일단은 출마할 꿈을 접었고, 네. 맞습니다.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제가 앞서갔네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예. 지금 이제 입당했어요. 꽃다발까지 받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갈지 당에 일임하겠다는데 어디서 과연 맞대결을 펼칠지 관심이 또 모아질 것 같습니다.